하트에너지 충전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런 이치를 짚어봤습니다. 우울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뇌에 새겨진 낡은 감정 패턴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뇌는 바뀔 수 있다. 시간의 누적이 그 열쇠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 안의 그 어두운 속삭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목소리는 하필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내가 조금 잘 되려 할 때 더 크게 들려오는 걸까요? 오늘 그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잠깐 주변을 둘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SNS를 열면 누군가는 멋진 곳에서 여행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올리고, 누군가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켜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은연중에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너는 요즘 어때? 라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나는 충분한가? 라는 질문으로 가슴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우울함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뿌리입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는 느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럴까 하는 자괴감, 그리고 그 자괴감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낡은 믿음이 뇌에 새겨집니다. 그 믿음이 바로 지난 이야기에서 짚었던 내 귓가에 속삭이는 어두운 목소리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통은 사실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스스로에게 던진 비교와 판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껴지는 우울함의 실체는 외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렌즈입니다. 그리고 그 렌즈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 대부분은 그 감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왜 나는 이럴까? 언제쯤 나아질까? 나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울함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우울한 감정이 깊어지는 데에는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어두운 감정이 지속되면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더욱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질수록 세로토닌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울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그 고리를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흐름이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울할 때 의지력만으로 버티려 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는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전환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그 호르몬이 뇌의 전두엽을 깨웁니다.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즉,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뇌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깊어졌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 복잡한 이치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로토닌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몸을 움직이고 햇볕을 쬐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의 화학적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감정의 깊이와 상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전문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우울감, 무기력함, 자괴감은 신경 전달 물질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것이 아니라 뇌의 낡은 패턴이 만들어낸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치를 알고 꾸준히 훈련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이것이 하트 에너지 충전소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감정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정은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스쳐가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늘 자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맑고 넓고 고요하게. 그런데 그 하늘 위로 구름이 지나갑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때로는 가벼운 흰 구름이. 구름이 지나가는 동안 하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구름은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자아는 그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우울함이라는 감정은 그 하늘 위를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짙고 무겁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름을 하늘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이 우울한 감정이 나의 전부라고, 이 감정이 곧 나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 헤매는 것입니다. 감정은 스쳐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구름 속에 갇히지 않고 하늘의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스쳐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어두운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과 싸우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우울한 감정이 오고 있구나. 아, 지금 자괴감이 스쳐가고 있구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힘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뇌과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즉 감정 명명화는 뇌의 편도체 반응을 줄여주고 이성적인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뇌를 바꾸는 훈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다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짧게라도 걷고 햇볕 아래 서보고 가볍게 몸을 풀어보세요. 몸이 움직이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고 전두엽이 깨어납니다. 뇌가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 전환입니다. 전두엽이 깨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감정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들이 뇌의 새로운 빛의 경로를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하트 에너지 충전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따뜻한 것 하나에 시선을 두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경쟁 사회가 만들어내는 비교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렌즈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스스로도 비교하면서 생겨난 자괴감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외부가 아닌 마음의 렌즈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은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쳐가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구름은 지나갑니다.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늘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첫째, 현대인의 우울함은 경쟁 사회 속 비교와 자괴감에서 비롯됩니다. 외부 현실이 아닌 마음의 렌즈가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둘째, 우울한 상태에서는 세로토닌이 줄어들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의지력이 아닌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 뇌를 깨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셋째, 감정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스쳐가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알아차림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감정의 힘이 줄어듭니다. 넷째, 알아차림, 몸의 움직임, 생각 전환, 하트 에너지 충전. 이 네 가지가 뇌에 새로운 빛의 경로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뇌가 소성의 놀라운 이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일의 하트 에너지 충전이 실제로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어떤 감정이 스쳐갔는지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긍정 충전을 돕는 하트 에너지 충전소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